진술 듣기 준비 다 됐어?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진술 듣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죽은 훈령을 불러내는 거지. 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공간적 변수가 피실험체의 램수면 시 뇌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지. 인형 하나에 목에 줄을 묶어서 시체가 있던 곳에 매단다. 다음 훈련바지 인형. 시전자의 손톱을 잘라 인형의 뱃속에 넣는다.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피날레만 남은 거지. 죽은 사람 여기 앉으세요. 죽은 사람 여기 앉으세요. 죽은 사람 여기 앉으세요. 왔어. I've been fighting with one arm tied behind my back. But what happens when I'm finally set free? Don't make me do this. Okay. 변호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아니죠? 경찰 말로는 민준이가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쳐가지고 햄버거를 혼자 사 먹으려고 했대요. 아저씨는요? 같이 안 먹어요? 니를 그 돈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갖고 있어. 알았지? 아저씨 갔다 오면 같이 먹게. 알았지? 됐지? 어? 그걸 다빈이가 뺏으려고 하다가 민준이를 때렸는데 다빈아, 너 민준이 따라갈래? 엄마랑 여기서 살래?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린아이가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친누나인 10살 소녀가 남동생을 때려서 죽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다빈아! 잠깐만요! 다빈아! 야! 다빈아! 다빈아! 아저씨 봐봐! 다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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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Here, hold my hat. I'm about to rock this place. Okay. Just doing some light stretching. You never want to go into these things tight. Here we go. Give me my hat back! That thing just chugged a year's worth of that R stuff! You did it before. You just gotta use your powers. I think Volt Tackle is your best move, so start with that. First of all, when did you learn how to be a Pokemon trainer? And secondly, get me the hell out of here! Begin! Look ou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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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I forgot everything you said, Isha! You need to go for a critical hit. Use Volt Tackle. Volt Tackle will knock me out! I'm going for Thunderbolt! Come on. Hey, bud. What are you doing? It's not working. I forgot how to use my powers. But he didn't. We get to run!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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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Go!
going to my baby! Get out of the way! That's not good. Nice catch, kid. Let's get out of here. Hey, Tim. I don't float. 뭔데? 안 되겠다. 언니, 근무지 이틀은 벌점 5점이야. 5점? 지금 벌점이 문제야. 어린 학생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장님이 나 찾으면 해고 스트레스 때문에 똥 싸러 갔다 그래. 멋있어. 여보세요. 나 장미. 아, 정미 씨. 오른쪽 봐봐. 직진해서 두 번째 골목 우회전. 하시고 50m만 오시면 성산서예요. 네. 오셔서 민원실로 방문했어요. 뭘 방문해? 민원시장. 김보백, 존삼! 저기 형사과가 어디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있다고요. 뭐야, 왜 그러고 있어? 아, 여기 어떻게 올라와? 아, 저 쏘리. 언니 빽. 아, 올라가! 아, 민원이. 빨리. 여기. 언니, 빨리. 나와! 저 새끼 기쁘고 뺐었어. 전동이야. 언니, 빨리. 아, 왜 이렇게 못 뛰어? 아, 빨리! 모르겠어! 몸이 반응한다. 야, 그거 너 어디서 났어요? 서랍 안에 갇혀 있었지. 10년 전에 표창으로 받은. 아, 이 손만. ETV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을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영화 걸캅스입니다. 개성 만점 매력의 대체 불가 배우 라미란과 다재다능한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 이성경이 경찰 조직 내 최고의 천덕꾸러기 콤비로 뭉쳤다고 하는데요. 여영사들의 맨땅 헤딩 수사, 영화 걸캅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환에 따라 여성 경찰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여자 형사 기동대 에이스로 이름 좀 날리던 미영. 서울지방경찰청장 하지만 오늘도 내가 차능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했는데 당신 뭐 했어? 제정신이야? 결혼 이후 현실에 부딪힌 그녀는 현재 민원실 퇴출 영순위, 눈칫밥 주무관 신세입니다. 언니, 인사과장이 정기 인사 때 주무관 중 한 명 정리하기로 했대. 저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엄마가 해준 건데 18K. 요즘 이런 거 받으면 18K가 아니라 은팔찌 되는 거 몰라? 김영란법. 한편 여성만을 노리는 악질 잉크 테러범이 출몰한다는 사건 현장. 승무원으로 변장한 강력반 꼴통 형사 지혜는 미친 새끼가! 수상스러운 범인의 움직임에 오늘도 손이 먼저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아니 너 때문에 팀장님이 몇 번을 심할서를 더 써야 되는 거냐고. 오, 가시지 말입니다. 여보! 저 새끼야!
문제는 그 범인이 무고한 미영의 남편이자 지혜의 친오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그런 취급받으면서 경찰에 쓰면 바로 옷 벗고 사표 쓴다. 뭐 새언니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알아요? 뭐? 여자 형사 기동대? 뭐? 이름도 유치해가. 뭐요? 사사건건 부딪히며 으르렁대는 사이이건만 징계를 받고 민원실로 방출된 지혜 덕분에 미영은 24시간 시월드라는 암담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민원 때문에 오셨나요? 네, 신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한 여성이 두 사람 앞에 조심스레 모습을 나타냅니다. 핸드폰 놓고 갔어요. 아니 학생! 눈앞에서 목격한 의문의 사고 탓에 미영과 지혜는 자꾸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관심이 가는데요. 잠겼는데? 민원실계의 IT 박사라 불리는 구세주 장미의 도움으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세 사람. 이게 다 뭐야?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몰래카메라 숨겨서 찍어놓고 심심풀이로 그냥 사이트에 올린 아주 재질 나쁜 놈들이야. 지혜는 내친 김에 사고 피해자 서진의 친구까지 만나보게 되죠. 혹시 의심되거나 뭐 떠오르는 사람은 없니? 그녀는 클럽에서 놀다 헤어진 한 남자 무리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고 털어놓습니다.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에 지혜는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이런 사이트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국내에선 추적 불가. 수사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던 그때 이 사건 우리가 치자. 우리밖에 없어. 잠들었던 미영의 형사 본능이 꿈틀댑니다. 민원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실장의 눈을 피해 장미의 신들린 CCTV 해킹이 벌어지고 드디어 단서를 잡게 된 두 사람. 딱 걸렸어. 차량 번호 564-3049. 교통과 갔다 올게요. 기순아. 아 다른 게 아니고 나 차량 번호 하나만 추적해줘. 564-3049. 한눈에 척 봐도 어딘가 수상한 용의자의 등장에 지혜가 곧바로 뒤를 쫓지만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 새끼 기쁘고 뺏었어! 전동이야! 아니, 빨리! 아, 왜? 이대로 용의자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미영의 노련미가 빛을 발하는데요. 아, 이놈만. 신종뽕이다. 신종뽕? 이태원 가면 이슬람 사원 뒤쪽에 흑인들이 가는 타투샵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미얀마진 매직 퍼퓸을 구할 수가 있다고 건너로 들었습니다. 건너. 근데 아가씨 의사.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떠난 두 사람은 하와이안 셔츠까지 구매해 변장한 뒤 타투숍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립니다. 에이! smell. and.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약 거래처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매직 퍼퓸. Oh, the magic perfume. Magic perfume. Yeah. Go sit tight. 이곳이 마약 브로커들의 함정임을 뒤늦게 깨닫는데요. 언니! 왜? 지혜의 순발력과 미영의 동물적 감각으로 다행히 범죄자들은 일망타진됩니다. 떠오른다. 이 그립감.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장미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오는데요. 언니! 방금 홍대 주차장길에 나타나서 클럽 근처로 가고 있어. 정확한 좌표 좀 찍어줘. 졸지에 신우이와 올케가 클럽 동반 나들이를 가게 된 상황에서 한 15년 만에 몸 한 번 풀겠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영이 입장 불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저 앞에 가면 노래방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지혜는 할 수 없이 홀로 클럽의 위장 잠입을 시도하죠.
2층에 테이블 잡고 놀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 4명이었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 그녀는 직감적으로 한 남자에게 시선이 가는데요. 야야 타투 잘 털렸대. 네? 어디서 쓰셨대? 거기서 하와이안 셔츠를 사서 입고 나갔다는데? 과연 미영과 지혜는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일망 하지! 영화 걸캅스는 친절한 금자씨를 시작으로 무려 48편의 영화에 이름을 올린 라미란의 첫 주연작으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회적 문제인 여성 강력 범죄 사건을 라미란, 이성경의 이색 콤비로 무겁지 않게 풀어내 웃음과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설의 형사 미영경을 맡은 라미란은 악당들을 향해 날리는 무자비한 맨몸 액션과 박진감 넘치는 카 체이싱 장면으로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체육 특기생이라는 캐릭터 설정을 위해 액션 스쿨에서 무려 40여일 동안을 레슬링, 복싱 등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죠. 현실감 넘치는 맨주먹 결투와 더불어 미영의 화끈한 구강 액션이 돋보이는 장면을 이 영화의 핫신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걸캅스 속 핫신. 정신 좀 들어요? 들통나버린 경찰 신부 덕에 실험용 쥐 신세가 되어버린 지혜. 필립이 새로 개발한 제품 하나 인연한테 실험해보고 묻고 뜬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철이 몸을 날리지만 뭐하냐냐? 보다 못한 미영은 지원 사격에 나서죠. 하지만 우준의 만만치 않은 싸움 실력에 그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게 된 미영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눈을 뜨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족 상봉도 잠시, 미영은 전공법을 택하는데요. 비벼! 비벼! 뭐해 비벼! 어째 남편 지철은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겁나 비벼! 납득이도 울고 갈 비비기 스킬에 그만 비벼! 치지 말고 비벼! 선반에 올려져 있던 정체모를 화학약품이 떨어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데요. 예상대로 가장 먼저 탈출한 미영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조금 뜨거운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늘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이 불타오르는 위기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모락모락 피워내는 명장면입니다. 겁나 뛰었어. 이거 흉지는 거 아니야? 이런 등신. 뜨거운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신우이와 올케의 환상 콤비 수사 영화 걸캅스는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시를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수많은 한국 영화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죠. 김홍파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네, BTV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배우 김홍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반응입니다. 배심원 입장! 존속 사례로 기소된 피고인 강도식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상황을 그린 영화 배심원들. 공무원이면
재판 6시 전엔 끝나겠죠? 오늘 6시가 될지 내일 6시가 될지 그건 모르지. 문소리, 박형식, 윤경호, 조수양까지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등장, 영화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이색적인 경력을 가진 6번 배심원 장기백 역의 배우 김홍파.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남다른 존재감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의 어른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악역까지 매 작품마다 캐릭터에 완벽히 동화되는 배우 김홍파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저 배우 혹은 아, 저 인간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 수많은 한국 영화에 출연하셨잖아요. 지금도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6월 26일 날 비스트라는 스릴러물인데요. 얼마 전까지 숨을 쉬던 민진이가 너를 세죽하기나서 버려졌다는가. 그놈들 내가 잡게 해줄게. 그래, 범인을 잡아야지. 그놈을 잡는 게 아니라. 세종과 영실의 이야기 이제 천문이라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작품들이 그럴 때 작품 선택의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첫째는 작품이 사람들하고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첫째 작품을 선택하는데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를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배심원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배심원이라는 작품을 볼 때 사실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생겼는데요. 우리 법 안에 국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그게 국민들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6번 배심원 장기백 역할은 무려 그 30년 경력의 시신 세정사인데요. 그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어서 저거는 망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이 인물이 이 작품 속에 출연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뭐 학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전문 용어로다가 비산혈언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 살아온 경험에 대해서 믿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화장실 갔다가 길 잃어도 안 합니까? 집 나갔던 자식도 돌아오면 반기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시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웬만한 부검일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니다. 법의학 학위나 의사 면허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퇴정하세요. 그 어떤 문서화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나오세요. 아니 나요 이거. 사실 그 분량이 조금 초반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아쉬움은 좀 없으셨나요? 사실 작품에서 볼 때도 저는 장기백이가 너무 좋았어요. 여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시신 닦았다는 노인네가 그러지 않았어? 망치 아니라고. 그 말을 믿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나가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 전체를 취하거든요, 이게. 아쉬운 건 오히려 너무 일찍 빠지니까 이제 후배들과 같이 많은 추억을 못 나는 게 그게 많이 아쉽죠, 이제. 정말 끊임없이 떠들고 웃고. 네, 오늘 그 김홍파 배우님을 모시면서 이 빅스타와 연관된 키워드와 사진 토크인 이 주토피아를 토크 중간에 배치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네, 배우님의 그 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주토피아 사이렌이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가. 그 저는 영화 그 암살에서 이 김구 배우로 출연하셨을 때 정말 무언가 빙의된 것 같은 연기를 봤다고 느꼈는데요.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이세. 아, 아늑합니다. 방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들어갈까 그럼?
국민들에게 익숙한 이 김구라는 역할을 맡으시면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아, 엄청났죠, 저는. 저는 처음 생각을 안 하고 책만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감독한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전화해서 야, 이게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표시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 있어. 뭘 해야 돼? 그냥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을 혼자서 뭘 해야 되나 보다가 집사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하와이 피스토리스도 있잖아요. 김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는데 속된 말을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최 감독의 고집이 결국 만들었죠. 내일 상해에서 염석진이 영사관의 사사끼를 만난다면 확실한 밀정이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이 독립운동을 하지만 가는 길은 마냥 정의롭기 어려운 복잡한 그런 심정이 잘 드러나는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넋이 나갔었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최동훈 감독이 선배님 이제 촬영 끝났습니다 하는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사람이 혼이 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인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자에. 근데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니까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때에서 정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방을 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배우들을 안 만나고 일반인을 만나가지고 김홍파라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니까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구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저 배우는 누구지? 라는 호기심을 가졌던 많은 순간들에서 거의 악역을 좀 연기를 하셨어요. 윤영아 씨,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죽입시다. 아들 목소리 들려 포기할 거야? 내가 당장 아들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어. 그 더 테러 라이브에서 위선적인 경찰청장. 각각께서 주시는 감사표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폭과 연결된 안기 부장. 이 주간 앞으로도 좋은 걸 고대하고 있을게. 내부자들의 오회장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그 배우님께서 보시는 최강의 악역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부적 오회장이죠. 뭐 있겠습니까? 최고죠, 뭐 오회장은. 이거 진짜 가능한 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오회장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직접 살아보니까 이것도 더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접 내가 살아보니까. 이 다단계 기업의 회장인 이 방필규 역으로 등장해서 후덜덜한 악역 연기를 선보이셨는데요. 너희들이 먹고 싸고 자고 입고 쓰고 다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한테 동정심으로 베푼 거라고. 총 497억 7천만 원. 가택 수색하러. 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 김홍파 배우님의 그 사투리 연기가 빛났던 작품이 바로 OCN 드라마였죠. 384 기동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의 탄생 유화를 제가 보니까요. 이 감독이 사투리 연기를 제안을 했는데 표준어를 쓰면서 사투리 억양만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였나요? 그게 이제 방필규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출세를 하고 싶어서 왔을 거고 또 그만한 자기 입지에 올라갔을 때 그 촌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 자기가 표준어를 쓰려고는 노력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죠. 사투리 얘기를 하니까요. 그 올해 개봉한 영화였죠. 말목이 되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お前らが作ってる書店の原稿はどこにあるんだ 내 나라 말로 책 한 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말을 지키려는 조선어학회의 정신적 지주 조가비온 선생으로 출연하셨는데요. 잘 있었나 쌍팔? 소매치기라고요. 그리고 뭐 정가도 여러 개라면서요. 우리 중에 정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당시 무대 인사 사진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제목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악역 아니에요.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기사였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작품의 역할 어떠셨나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조 선생이라는 이 큰 고 따뜻하고 깊고
이런 사람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보내냐. 김홍표라는 배우한테 이런 캐릭터를 갖다가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말모이를. 사실 그래도 이런 악역을 연기할 때 어떤 본인만의 어떤 연기법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악역이고 뭐 선한 역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악하다 선하다는 이쪽에 제3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만들어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B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심원들을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뭐 잘 사랑을 못 받았지만 BTV에서만큼이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의 무비빅스타, 존재감 넘치는 연기자 김홍파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김홍파의 영화는 BTV에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 작품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1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입니다. 오늘은 양손에 무기만 없을 뿐 치열함은 그 어떤 히어로 무비, 액션 무비에 뒤지지 않는 법정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진실을 쫓는 보통 사람들,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을 소재로 실제 배심 제도의 과정을 생생하게 구현한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편견을 이겨낸 뜨거운 그녀,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줄리아 로버츠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법알못 소시민들의 법정 소동극, 배심원들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불러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 찾아줘. 오셨습니까? 준비 다 됐죠? 왔다! 2008년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첫 참여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장님. 제가 아니고.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아래 판결하는 게 정당합니까? 배심원 입장. 여성 판사 준겸과 8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배치됐는데요. 사건 번호 2008 존속 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강두식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존속 살인 사건으로 이미 자백과 증언이 확실하여 형량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피고인은 왜 미리 준비한 동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고로 위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됩니다.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그 대신 공소 사실은 다 부인하고요. 어차피 증거 확실한데 문제될 게 있나요? 있지. 배심원.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배심원들이 순조롭게 의견을 모아가는 가운데 유죄. 만장일치. 8번 배심원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답니다. 보여줘요. 끊임없이 무죄의 가능성을 논하며 재판장을 곤욕스럽게 하는 8번 배심원.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결국 그의 요청에 따라 그럼 휘두르지 못하면 무죄겠네요. 그쵸? 그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요? 그건 판사한테 맡기면 되죠.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유례없는 실험까지 진행하지만 큰 소동이 벌어지며 재판 일정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8번 배심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에 다른 배심원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죄라고 한 거 취소할게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급기야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은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 평생에 누구를 심판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시죠?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처음으로 열린 국민 참여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 원래 법정영화로 하면은 위험 있는 판사를 중심으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쟁이 중심이 되곤 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검사 역할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법과 무관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 영화들과는 큰 차별점을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영화 배심원들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와 재판 과정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이 또 필요했다고 합니다. 실제 배심 제도의 틀을 만들었던 판사를 비롯해 여러 현직 판사를 만나 자문을 구한 건 물론이고요. 한 학기 동안 로스쿨 강의를 청강하고 또 수십 건의 유사 사건과 540여 건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옥에 티 없는 각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 원칙주의자 재판장 준겸이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리는데요. 권나무 씨는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려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 대사는 홍성환 감독이 실제 청강한 로스쿨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대사로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사를 할 수 있죠. 이 대사가 더욱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점은요. 준겸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의 연기 내공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견학에서부터 국민 참여 재판 참관, 법조계 뉴스까지 꼼꼼히 챙겨보며 캐릭터 분석을 한 문소리 배우는요. 실제 법조인의 목소리 톤, 억양, 분위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 논의할 게 없으시면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 그런가 하면 8번 배심원을 연기한 박형식 배우 역시 영화의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첫 스크린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배심원이 유해지 좀 처음 하는데. 첫 대사를 무려 27테이크나 찍을 만큼 긴장했던 그는 테이크 21, 22, 27. 막상 본격 촬영이 시작되자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는데요. 강직하면서도 순수함을 간직한 청년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강두식이 망치로 죽인 게 아니어도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까지 유죄라고 하면 다 끝나는데요? 아니 확신 될 때까지 난 투표 안 해요! 최근에 박형식 배우는 드라마 슈츠에서 천재 변호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률 용어를 본인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앉아있는데 귀가 들어와가지고 남모를 또 고충을 겪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는 법 알못이 아니군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그냥 타고난 거라. 여기에 각양각색의 배심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재판을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이끌었는데요. 오히려 재판보다 일당에 더 관심이 많은 3번 배심원. 우리 하루 더 있었는데 추가 수당 이런 거 없죠? 없죠. 그 택시비 정도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밤새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이런 건 좀 개선돼야겠다. 법의학자 뺨치는 생활의 달인 6번 배심원 등 저거는 망치는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 대가리가 이 모서리에 찢겨 죽을 정도면 피가 쭉 솟기면서 사방에 튄다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인 그들의 주장에 설득되면서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배심원이니까 강두식이 아닐 가능성만 찾으면 돼요. 제3자 침입의 가능성 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면 강두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학생.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배심제를 둘러싼 소소한 법적 영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게 진행될수록 다양한 장르가 혼재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법정 드라마에서부터 살인 사건을 둘러싼 반전 스릴러, 감동적인 가족 휴먼 드라마까지 장르를 오가는 자유로운 전개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하지만 마무리는 역시 법정 영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판결신이 장식하고 있죠. 존속 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강두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겸의 원샷이 대부분인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단독 촬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법정 같은 환경에서 몰입하길 원했던 문소리 배우의 제안으로 전 출연자가 착석한 채 대망의 라스트 씬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만이 진실을 찾는 길이라는 걸 국민참여재판의 첫 배심원단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실을 수호하는 8인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배심원들 꼭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거대 기업에 맞선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찾아줘. I guess I'm calling about the job ad in the paper. No, I don't have any computer skills, but 마땅한 일자리도 없이 새 아이를 키우며 사는 이혼녀 에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는 소송을 걸지만 I don't have insurance, so I'm about $17,000 in debt right now. Broke, 3 kids, no job. A doctor in a Jaguar must have looked like a pretty good meal ticket. 상대 변호사의 도발에 말려 결국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는데요. Open it, shot. You told me I had a good shot. I had no shot. 생계가 막막했던 에린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인 에드를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며 억지를 부리죠. I don't need pity. I'm smart. I'm hardworking, and I'll do anything. And I'm not leaving here without a job. If it doesn't work out, fire me. No benefits. 결국 말단 직원으로 채용되어 처음으로 사건을 배정받은 에린. I have to open the file. I got it. No problem. 그저 단순한 부동산 다툼이라 생각했으나 그녀의 집요한 조사에 의해 엄청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요. Hi. Hi. Yes. I just don't see why you're corresponding with PG&E about your medical problems in the first place. They paid for the doctor's visit. They did. 바로 대기업 공장이 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을 병들게 한 것이었죠. Well, I'd got so used to having them come up benign. You think if you got no uterus and no breasts, you're still technically a woman? 변호사 에드의 도움을 받으며 거대 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법정 싸움을 시작한 에린. We're gonna get them, Aaron, aren't we? You gotta promise me that we're gonna get them. 법전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현란한 말솜씨와 소탈함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협조를 얻어나갑니다. You were lied to. You're sick, and your kids are sick because of those lies. If for no other reason, you all have to come together to stand up in a courtroom and say that.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비법조인이라는 결점이 그녀의 행보에 족쇄가 되고 마는데요. No offense. There's just some things we need that you probably didn't know to ask. Don't talk to me like I'm an idiot, okay? Okay, look, I think we got off on the wrong foot here. That's all you got, lady. 2 wrong feet and ugly shoes. 과연 그녀는 대기업의 초호화 변호사 군단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By the way, we had that water brought in special for you folks. Came from Well and Hinkley.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입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90년대 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최대 규모의 환경 소송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없는 개인이 거대 조직에 맞서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다는 그야말로 신화 같은 얘기인데요. 자, 이 모든 것이 실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짜릿한 희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연출을 맡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불과 26살의 나이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처음 그 이름을 알렸는데요. 에린 브로코비치로 아카데미 감독상 부문을 비롯해서 총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또 한 번 타고난 연출력과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 에린을 마냥 모범적이고 멋진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은 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비춰질 수 있었던 영화의 스토리를 에린의 돌발 행동과 정제되지 않은 대사들을 통해 유쾌하게 변주하고 있습니다. $20 million is more money than these people have ever dreamed of. Oh, see, now that pisses me off. First of all, divide, and $20 million isn't when you split it between them. Aaron. Second of all, these people don't dream about being rich. So before you come back here with another lame offer, I want you to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r spine is worth, Mr. Walker. Then you take out your calculator and you multiply that number by 100. Anything less than that is a waste of our time. 가난한 싱글맘 에린으로 완벽 빙의한 줄리아 로버츠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었죠. The fame thing isn't really real.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그간 귀족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는 이 영화로 기존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데 성공했죠. 평생 왼손잡이로 살아왔지만 오른손잡이인 실존인물 에린을 묘사하기 위해 때 아닌 필기 연습까지 할 만큼 역할에 몰입했습니다. 네, 그녀의 매력은 영화 후반부 유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의 기싸움을 통해 한층 더 부각됩니다. Whose number do you need? Annabelle Daniels. Annabelle Daniels, 714-454-9346. 600명에 달하는 고소인의 정보를 줄줄이 읊는 에린의 당당한 모습은 마치 악당을 무너뜨리는 히어로를 보는 것처럼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실존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영화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 kids go ahead and order. 에린이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고요. 그 뒤쪽에 앉아있는 노인이 변호사 에드입니다. 카메오 출연한 이들의 모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가 된 한 여성의 투쟁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법을 수호하기는커녕 법을 이용하는 법조인들의 영화를 믹스앤매치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살인 누명을 쓴 불량 검사, 검사 외전입니다. 내가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합법적으로 깔라고, 어?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재우. 아, 도대체 왜 이랬어, 진짜! 똑바로 서, 차려. 누구세요? 똑바로 서, 차려. 차려. 어느 날 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되며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쓴 그는 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결국 15년형을 받고 수감되는데요. 권력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은 출소를 위해 발버둥 치던 재욱은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꽃미남 사기꾼 치원을 아바타로 삼고 반격의 한탕을 준비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전직 검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검사와 감옥 밖으로 간 사기꾼의 예측 불허 버디무비. 검사 외전입니다. 폭력을 저지른 검사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영화 후반부에 끝내 이제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 영화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검사를 감옥에 넣고 시작하는 영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산뜻했어요. 맞아요. 네.
네, 이러한 독특한 설정은 검사와 사기꾼의 협업이라는 유례없는 조합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제 홈쇼핑에서 보면 이런 구성 처음이시죠? 미친 구성 처음이십니다. 그렇죠. 특이한 영화였죠. 예. 비뚤어진 권력층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검사회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최강 빌런이 된 변호인, 바로 조작된 도시입니다. 레벨업 되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대장은 신이야. 평범한 백수 권유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은 이후 폰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 할게요. 지금 어디십니까? 영문도 모른 채 살인범으로 몰리고 맙니다. 저 변호사님, 우리 애 믿어주세요. 국선 변호사인 민변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던 권유의 친구들은 담당 변호사 민변이 짜놓은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알게 되죠. 강력 사건 중에 유사점을 보이는 것들만 분석해봤어. 아이씨, 얘들 뭐야? 무서울라 그러네? 짜 맞춰진 증거, 이에 맞서는 루저들의 반란. 어때, 괜찮았어? 네가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봤는데 멋져. 영화 조작된 도시입니다. 이 영화는 다이나믹한 총격전과 카체이싱 장면 등 게임에서 차용한 액션씬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치 빌런처럼 등장하는 변호사가 팽팽한 긴장감을 영화 내내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법정 밖에서 펼쳐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결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 총칼 없는 전쟁, 법정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재판, 배심원들. 전설이 된 그날의 소송, 에린 브로코비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서 엄선한 해외 드라마 중 정주행을 부르는 시리즈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 여자의 걸음걸음마다 집요한 시선이 달라붙습니다. Erica Shepard, you're under arrest for espionage and conspiracy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녀의 정체는 테러리스트와 손을 잡은 국가정보원 스파이였죠. One of the worst traitors this country has ever seen. 그녀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갈 때쯤 미국 내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Plan. Synchronized just like before. Just tall. 사건을 맡은 FBI 특수요원 윌은 배후에 테러리스트 팔이 있음을 직감하죠. Well, this shadow just killed 14 people, Agent Keaton. There has to be someone who can help you find him. I want to bring in Erica Shepard. 위기의 상황에 정보부 부장은 윌의 약혼녀를 잃게 한 에리카와의 공조를 제안합니다. Erica Shepard is the only chance we have to find the man responsible. I know what she took from you, believe me, I do. But this is the last card we have left to play. 할 수 없이 윌은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심하는데요. The FBI wants your help to stop him. And as for helping him find Tall, when do I leave? Oh my God. 믿음 없는 동맹답게 그녀는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만 We checked the recovered cells. There's no sign of cloning. That's because he doesn't clone them. He rips them. That's impossible, unless Shepard was right. 결정적 정보를 넘겨주며 점차 신뢰를 쌓아갑니다. You don't know. She... 그러던 중 팔의 부한 내맥이 CIA 요원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I think that maybe she was in that explosion. 윌이 주저없이 출동한 사이 얌전하게 굴던 에리카가 소홀해진 경계를 틈타
감시망에서 벗어납니다. We have a problem. Erica Shepard has escaped. 한편 윌은 넴에게 만만치 않은 공격에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윌은 넴을 잡아 탈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All great empires die from within. 또 사라진 에리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You need to look for someone on the inside. 미드, 더 에너미 위딘 시즌 1입니다. JLC Senate, America's sweetheart.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한 10대 할리우드 스타 첼시와 콜린. My man Colin, the next Brad Pitt. 이들은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Colin? 강도들이 콜린의 집을 습격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은 젊은 스타들을 대상으로 LA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일 수법의 범죄였습니다. What'd they get? $3 grand in cash and Let's see, 8 Rolex boxes. 2 arms, 8 Rolexes, and 1 safe he didn't use. Genius.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첼시의 집 역시나 강도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첼시의 엄마가 쏜 총에 그만 사망하고만 강도. No. I wasn't even supposed to be home. I saw the boy. He turned towards me. 형사들은 두 사건이 동일범들의 소행일 거라 확신하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죠. There's Vicky and Chelsea. Chelsea Senate? There's Chelsea again. 그 과정에서 매 사건마다 첼시가 목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Chelsea Senate's in too many right places for it to be a coincidence. Meaning what? We think she's part of the burglary crew.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된 형사들은 첼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That's them. You have a phone number, email? No, I'm afraid not. Chelsea's been banned from the hotel for like 2 years. You sure? Mom's been banned from the hotel too. What'd she do? 심지어 첼시의 엄마 트루디는 I'll be damned. 자신이 쏜 총에 사망한 강도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Mom! Back inside. Mom! What are they doing? Where are they taking you? It's just a mistake. 형사들은 트루디를 긴급 체포하고 사건의 진상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I don't exploit my daughter. I'm so proud to be her daughter. Mother gave up her life for me. I am her life. 그러나 범죄 행각을 부인하는 트루디와 엄마의 결백을 주장하는 첼시. Despite what you think, I love my daughter. You live through. 과연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첼시 모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LA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 그 전말을 파헤쳐가는 형사들의 이야기. 미드, 로앤오더 LA 시즌 1입니다.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액.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보세요.